안녕하세요. 수식응용 제50강.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슈퍼트렌드 지표를 이용해보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슈퍼트렌드의 60,3의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국자 모양의 또는 우물 모양의 어떤 형태를 찾아가지고 진입 시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어느 위치에서 진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그 신호 수식을 수치를 조금 변경을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 트렌드라는 지표는 굉장히 좋은 지표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어떤 사용하시던 어떤 진입 위치나 또는 신호 수식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 슈퍼 트렌드 지표와 같이 혼합해서 슈퍼 트렌드의 어떤 상승 구간에서만 신호가 나왔을 때 또는 슈퍼 트렌드의 상승 구간에서 어떠한 진입 신호가 또다시 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신호 수식을 조금 더 어떤 0점 조절을 할 때 사용을 해 보시면 괜찮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하나 슈퍼 트렌드 지표 하나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으로 이제 14,3이죠. 자, 이것을 두 번 클릭하셔갖고요. 이번 시간에는 60,2로 수치를 바꿔보겠습니다. 라인도 조금 눈에 좀 띄도록 상승 구간은 하늘색으로, 하락 구간은 검정색 계통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60,2로 변경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다른 수치로 변경해도 괜찮죠. 자, 이러한 구간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뾰족한 구간들. 여기도 보시면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서 약간의 어떤 뾰족한 구간들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구간들도 있습니다. 전환이 된 상태에서 옆으로 쭉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바로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반등하는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구간보다는 조금 더 상승 그런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을 신호 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슈퍼 트렌드 지표는 상당히 좋은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불완전한 면들이 좀 있고요. 해서 다른 그런 신호들이나 다른 지표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진입 위치를 잡는 그런 신호들이 이런 그 상승 구간에서 나왔을 때, 상승 구간에서 출현했을 때, 이럴 때를 갖다가 혼합해서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자리들을 잡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관찰을 해봐야죠. 자, 이런 구간의 성질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그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종가가 슈퍼 트렌드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종가가 위쪽에 있겠죠. 자, 이것을 그 당겨 보시면요. 이렇게 그 날카로운 부분들이 보이는 곳이 아직은 모릅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여기 전환되기 전이죠. 전환되기 전 시점에서는 슈퍼 트렌드보다 종가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전환이 된 상태에서는 물론 종가가 슈퍼 트렌드보다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떤 날카롭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우측으로 그냥 수평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한 번 더 봐야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보게 되면 날카로운 구간이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신호가 이 위치에서 나와야겠죠. 이 위치에서 신호가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세 개의 봉을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봉을 관찰해서 슈퍼 트렌드의 저점이 발생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그런 그 위치를 잡는 방식인데요. 이제 더블 체크를 하는 것이죠. 슈퍼 트렌드의 저점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두 봉 전의 종가와 그 다음에 한 봉 전의 종가, 그 다음에 현재의 종가를 비교해서 이렇게 세 개의 종가를 가지고 슈퍼 트렌드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의 체크를 하는 것이죠. 저점도 체크가 되면서 그 다음에 현재의 그 봉의 상태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한번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호위를 나타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신호를 보면서 이 깊이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신호 수식으로 반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슈퍼 트렌드를 하나 복사를 해갖고 와야겠죠. 제일 밑으로 가셔갖고요. 슈퍼 트렌드를 하나 복사를 해서 신호 검색으로 가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슈퍼 트렌드 대문자라고요. 슈퍼 트렌드 날카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목을 샤프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S는 하고 와서 S라는 변수에 슈퍼 트렌드의 값을 주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에 서로 슈퍼 트렌드와 종가와의 관계를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슈퍼 트렌드의 저점이 발생했는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에서, 여기가 현재 위치죠. 현재 위치에서 0봉, 한봉전, 두봉전이죠. 두봉전부터 한번 기술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봉전은 슈퍼 트렌드가 종가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한봉전은 종가가 커야겠죠. 그 다음에 현재봉도 마찬가지로 슈퍼 트렌드보다 종가가 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캔들과 슈퍼 트렌드와의 관계는 이제 기술이 됐고요. 같은 방식이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슈퍼 트렌드가 저점인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S, 현재의 S는 한봉전의 S보다 커야죠. 그리고 한봉전의 S는 두봉전의 S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점이 완성된 것이죠. 자, 그러면 신호 수식이 완성이 됐고요.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본 다음에 이 깊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표 변수 가셔갖고요. 피리어드를 지정을 해야죠. 60.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2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넓은 상태로 보고요. 신호 검색에서 이런 위치에 신호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 위치에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뾰족한 부분이 아닌 곳은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부분들에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캔들 관계가 만족된 그런 경우에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경우도 그렇고요. 이러한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경우는 우리가 지난 차트로 봤을 땐 좋은 경우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돌려보시면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점을 찍긴 찍었지만 아주 얕은 상태로 찍었습니다. 여기는 조금 올라간 상태로 찍었고요.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상승률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표, 즉 보조 지표를 하나 더 만들고 나서 그 보조 지표에 수치를 적용시켜서 이 깊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깊이가 깊다고 해서 더 좋다, 또는 깊이가 얕다고 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깊이가 별로 깊지 않은 데에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는 상승률이 꽤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더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확률적으로 깊이를 어느 정도 주었을 때, 어떤 일정한 비율로 주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어느 것이 더 적은가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손절도 좀 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 확률도 조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100건 중에 한 건인데 그것만 가지고 이런 위치에 다 진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확률이 높은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 수치 조절을 해가면서 우리가 진입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보조지표, 이 깊이를 알 수 있는 보조지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깊이를 알 수 있는 보조지표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상승률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봉 전과 현재봉의 상승률을 가지고 이 깊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가신 다음에요.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슈퍼 트렌드 깊이 체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슈퍼 트렌드를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일단 저장하신 다음에요. 다시 추세 지표에서 슈퍼 트렌드에 가서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사용자 지표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S라는 변수에 슈퍼 트렌드 값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현재봉 대비 한봉 전에 슈퍼 트렌드 곱하기 100 하면 상승률이 나오겠죠. 자, 이것을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0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00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피리어드를 또 다시 지정을 해야겠죠. 60. 그다음에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이상이 없죠. 그러면 깊이 체크해서 그다음에 기준선 설정을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0 값을 일단 주고요. 그 다음에 1의 값도 주고요. 2의 값도 주고 3까지 값을 줘 보겠습니다. 어린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띄우게 되면 여기의 깊이와 그 다음에 여기의 깊이들이 얼마만큼 다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이 신호가 나온 위치에서의 깊이는 1.26%, 그 다음에 여기서는 1.66%, 그 다음에 여기서는 16%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16%가 나오는데 장중에서는 한 4에서 5% 정도가 되면 이제 기준의 어떤 신호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깊이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신호 수식에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깊이 체크가 하셔갖고요. 아래쪽에 있는 수식만 복사하면 되겠죠. 신호 검색 하신 다음에요. 금방 만든 ST#에다가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SR이라는 변수에다가요.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상승률, 슈퍼 트렌드의 상승률 지표도 여기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조건에다가 SR이 얼마보다 클 때 우리가 신호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표 변수에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0을 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0을 줬을 때와 1을 줬을 때, 2를 줬을 때를 신호들이 어느 위치에서 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화살표 색을 좀 바꿀까요?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기존에 나와 있던 이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우리가 기준값을 주지 않은 그런 상태죠. 똑같이 실행을 하게 되면 현재는 0의 값이기 때문에 같은 그런 위치에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기준값을 한번 1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1로 바꿔도 다 그대로죠. 전부 다 1이 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위치, 두 개의 위치에서는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 위치만 신호가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또 뒤쪽으로 한번 돌려보시면요. 자, 이런 위치에는 어떤 워낙에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 뾰족한 부분들이 나왔을 경우에 슈퍼 트렌드에 어떤 뾰족한 부분들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 확률이 더 좋은지 또 어떤 경우에 내가 들어가면 더 좋은지에 대한 것을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정해 보신 다음에 여러 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종목 정도 더 한번 보면요. 바이오노트라는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런 경우가 나왔죠. 한 4.77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나는 이런 경우만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한 3까지 기준을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올리셔도 이 위치에서는 우리가 신호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위치에서 이제 신호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치를 보시면은 한 3.9 정도 되죠. 이 위치도 충분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3이 넘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경우죠. 자, 이럴 때는 윗꼬리의 어떤 길이들 또는 음봉은 제외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조건들을 줘가시면서 신호를 갖다 조금 더 0점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신호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진입 그 규칙들을 슈퍼 트렌드하고 좀 이렇게 혼합을 해서 한번 엮어보시면은 더 좋은 그런 자리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슈퍼 트렌드 지표를 이용해보자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슈퍼 트렌드 지표라는 것이 좀 좋은 지표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위치들, 수치를 바꿔가시면서 이렇게 그 좀 뾰족한 부분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좀 괜찮은 자리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